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뭘 해요? 라는 질문들이 좀, 이제 진로 상담도 저희가 도와드리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막 뭐 취업을 알선해드리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죠. 저희 학원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옛날 동생들이 뭐 누구 좀 사람 뽑아주세요 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 한은 뭐 저희가 구인을 알선해드리는 경우는 적으니까. 자, 대교염 개론을 기준으로 관련된 일자리가 뭐가 있냐면, 이 대교염 개론에서 뭘 배우는 게 있냐면 대교염 모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교염 모델링을 기반한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일이 있어요. 이 환경 영향 평가는 말 그대로 미래의 대기질 예측, 리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규모가 큰 공사, 특히나 뭐 불가피한 자연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사들, 터널을 건설한다든지 댐 혹은 다리를 교량을 건설한다든지의 공사에서는요, 불가피한 자연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로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이 들어간 10여 개, 10개 좀 넘게 있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환경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에 뭐가 있냐면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토양,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영향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건설을 하기 전의 환경과 후의 환경을 비교해서 이런 공법을 써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는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게 환경 영향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영향 평가의 단점은 뭐냐면 주체가 사업자야. 어떠한 종합 건설사나 토목회사 같은 데서 우리가 이 어떠한 터널 건설을 의뢰받았는데 여기에 평가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평가 회사는 사업자 입맛에 맞춰서 좀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측인 경우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하게 되는 게 영향 평가가 되고요.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왜냐면 건설 경기를 따라가죠. 어떠한 걸 새로운 걸 짓고 부시고 다시 새로 짓고 혹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지 이 평가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건설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으면 영향 평가도 많이 침체되기도 해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좀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그런데 저희 환경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고요. 자, 연소공학은 뭔가를 태우는, 연소나 소각이 같은 개념이죠. 연료를 태우면 연소고 폐기물을 태우면 소각이 되는데, 그래서 소각로나 발전소 같은 곳들, 소각로, 발전소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각로는 도시형 소각로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소각로가 있어서 소각로에서 근무하는 경우나, 아니면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발전소는 이제 한전 산하기관인데 여기 가면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처우는 괜찮죠. 이제 단점은 소각로나 발전소는 도시 중심부에는 설치할 설비가 없죠. 좀 더 떨어진 곳에 설비가 되다 보니까 근무지가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소각로는 뭘 하냐면 종량제 봉투 태우는 곳이죠. 종량제 봉투. 이 종량제 봉투가 하루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소각로나 발전소는 거의 24시간 풀가동이에요. 24시간 풀가동이다 보니까 한 사람만 채용해서는 안 되고 교대 근무를 시키죠. 보통 4조 3교대였던 근무 형태가 지금 4조 2교대나 5조 2교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 워라밸이 중요시 되면서 이제 좀 길게 일하고 많이 쉬게 해주는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가 필수인 곳이 이 발전소나 소각로예요. 장점은 평일에 쉴 수 있는 게 장점. 단점은 휴일에도, 그러니까 누구나 쉬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단점.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그 근무표가 나와요. 근무표가 나와서 보통 이제 큰 일이 없으면 순번대로 가고 뭔가 누가 일이 생기면 또 땜빵으로 뭐 내가 대신해주면 그때 다시 또 누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교대 근무가 순환 근무로 되기 때문에 소각로나 발전소 같은 곳은 그런데 그런 근무의 특징이 있고 교대 근무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연봉이 좀 더 세요. 연봉이 다른 업직 종류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 그래서 소각로나 발전소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오퍼라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의 난이도는 크게 높진 않아요. 그 소각로를 제가 직접 뭐 삽질해서 퍼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각로가 제대로 운영만 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가동만 되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뭐 철야 근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빡셀 수 있죠. 그래서 소각로 관련된 곳은 뭐 한국시거스나 외국계 기업입니다. 삼천리가스 요런 데가 좀 대표적이긴 해요. 요런 데 가면 잘 간 거죠. 뭐 요런 게 있고요. 다른 게 뭐가 있을래나 뭐 지역 난방 공사도 있네. 그렇죠? 뭐 발전소나 그 지역 난방 공사나 거기인데 그것도 공기업이니까 그거는 뭐 공무원이니까 뭐 가면 좋죠. 자, 방지 기술 편에서는 이제 플랜트로 갑니다. 플랜트. 설계, 시공, 시운전. 뭐 이런 것들. 설계, 시공 관련된 제대로 된 공부가 많이 되는 분야가 방지 기술 분야고요. 그리고 그 대기환경 기사나 산업기사도 있지만 그 윗등급의 그 특급 기술자라고 하는 기술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직군이 요 방지 기술 파트에서 기술사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사분들이 다 그쪽 방지시설 쪽에 좀 근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쪽은 가면 빡십니다. 힘들죠. 워라밸이란 없다. 뭐 정해진 기한 내에 설계를 다 끝내야 되고 시공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한 내에는 야근도 불사할 수 있는 워라밸이 가장 맞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플랜트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친구가 포스코에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자기가 설계한 플랜트가 완성이 되면 되게 흐뭇하대요. 아, 이제 이걸로 내가 처리를 하고 뭐 방지설을 갖췄으니 제대로 된 효율만 나와주면 너무 행복하대요. 일에 미친놈 일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 같았는데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플랜트 관련된 업체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건설 워커라고 있어요. 건설 워커라고 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플랜트나 종합 건설 인기 순위가 있어서 그 엔지니어, 설계 시공, 설계 뭐 감리, 뭐 CM 관련된 순위가 있는데 그 좀 전에도 보고 왔더니 부동의 1위 혹은 1, 2위는 옥신각신해요. 지금은 현대가 1위 그리고 삼성이 2위더라고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삼성 ENG가 1위, 2위 그리고 뭐 그 위로 3위부터 뭐 도도도도도 한 30위까지 있는데 보통 한 3위는 도화 종합건설이 아마 주로 차지할 거고 그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뭐 유신이나 이산, 뭐 건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30위 안에 그룹에 들어가면 아주 잘 간 거예요. 워라밸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중견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1위부터 30위까지 있는 곳에만 가면 뭐 근무 사원 수가 1000명이 넘으니까 보통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대기업 같습니다. 뭐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자 요런 데 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